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교장입니다. 교장 안석수.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되셨지만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수업을 한다든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그래서 오늘 중소기업 이해 연수의 일환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교장 선생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사안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그 산업혁명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좀 글자를 그럼 풀어보면 산업혁명이니까 산업과 혁명의 복합어네, 그죠? 그럼 산업이 뭘까? 산업 한자로 하면 나을산, 어법, 생산한다, 생산하는 일, 이렇게 그냥 글자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화라 가지 물건 재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판매, 유통하고 소비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경제 활동,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혁명을 맞았다니까요.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화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그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런 큰 변화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생활 모습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런 분야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을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하면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그 전기기관 발명 이후에 그걸 이제 좁은 의미로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산업혁명, 18세기 전기기관 기계화혁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기기관은 한 17세기 말에 처음 발명이 됐습니다. 17세기 말에 토마스 세이벨이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그때 당시는 석탄을 캐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석탄을 캐내려면은 깊은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그 물을 품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쉽게 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산업혁명할 때 이렇게 가만히 표를 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전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현상을 이렇게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동력이잖아요. 동력.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했나, 그 에너지를 어떻게 발명하고 그것을 산업에 잘 썼느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20세기. 그래서 엄청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듣죠.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듯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런 최첨단 지능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하면서 산업현상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여기 다보스 포럼이라고 2016년 이때 여기에서 제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무엇일까요? 영국 돈입니다. 영국 돈, 우리나라 지폐에서는 제일 높은 단위가 5만원권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제일 높은 그 지폐가 50파운드. 위에는, 앞에 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제임스 와트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볼튼이야. 저게 조그맣게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따로 썼다 이거야. 그 매튜 볼튼이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아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었다, 콘덴서를 발명을 해가지고 전기기관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영국 산업혁명은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제일 높은 화폐 단위 50파운드짜리에다가 그 인물을 넣은 거죠. 볼튼이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와트하고 같이 사업을 한 거야. 근데 볼튼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가고. 그래서 이 전기기관이나 전기라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거야. 비즈니스를. 그걸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럴지 이런 쪽으로 하고, 제임스 와트는 이제 기술자로서 전기기관의 그런 성능을 높이는데 이런 쪽으로 하고.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했냐면은, 볼튼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저 읽어보면 I said here saw what all the world desires to have power. 아까 얘기했죠? 파워, 동력. 그러니까 자기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마다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유력한 교통수단은 뭐였겠어요? 마차였잖아, 마차. 마차에다가 이제 전기기관, 전기 이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파워라는 것은 뭐야? 권력이라는 말도 되잖아. 다의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권력을 드리겠다. 전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권력도 가지게 된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상당히 창의적이고 그런 비즈니스맨이었다. 그 다음에 제임스 와트가 한 말은 뭐야? I can think of nothing else but this machine. 이 중에 나는 이 기계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한 거예요. 오직 전기기관 그거 연구에만 매달리고 이렇게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잘 산업적으로 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연구를 하고 서로 융합한 거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 협동하는, 협업하는 그런 역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기기관을 발명한 것도 봐봐. 처음에는 토마스 세이버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별로 잘 활용이 안 되다가 콘덴서를 만들고 또 기관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술이 쭉 발전을 해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마이스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중소기업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 분야인지 잘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갈까? 이렇게 하는 건 없을까?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고민을 하고, 아까 제임스 와트가 얘기한 대로 나는 오직 이 기계밖에는 딴 생각 안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하는 일에 열중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그런 일은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까지 하고서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를 거예요. 아까 제임스 와트하고 볼튼하고 나왔던 그것이 2011년부터 50파운드 지폐에 이제 사용이 됐는데, 그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 내년부터는 영국 50파운드 화폐 지폐 뒷면이 튜링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튜링이라는 사람도 되게 천재야, 천재. 튜링 테스트라고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사람처럼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처음 제시를 했어. 그래가지고 기계한테 자연어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구분 못하면
아, 이 기계도 지능을 가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을 튜링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또 시의적절하게 4차 산업혁명 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0파운드 지폐 뒷면에 제임스 와트 대신 이 튜링을 이제 이렇게 이 사진처럼 씌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임스 와트가 날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튜링이라는 사람은 사실 또 천재적인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뭐랄까 자기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일, 오직 내가 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서 매진을 하고 그런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우리나라 그 집회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왜 자꾸 얘기가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을 요약을 하면 1, 2, 3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사람이 이전에는 사람의 힘, 사람의 근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생산활동을 한 거잖아. 근데 이제 기계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좀 더 이렇게 파워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1, 2, 3차 산업혁명까지는 뭐야? 지능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는 기계, 인공지능이잖아, 그게.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산업 분야, 직업, 세계 이런 쪽들을 잠식당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단순 업무 처리 가능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은 이제 많이 사라질 거라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직업 세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된 자료로 해가지고 미안한데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그런 직업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잠식해 간다고 그러는데 언제 정도 되면 그런 인공지능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봤더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24년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들 구글 번역기 활용해 본 적 있잖아. 그죠? 우리 파파고나 이런 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선생님도 써봤는데 되게 어색하게 번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야 랭귀지 트랜슬레이터가 그거야 번역기 이런 거잖아. 이게 이제 지금도 보면은 선생님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번역을 해도 어떤 일상 회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잘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2024년 정도 되면은 저렇게 번역 기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보다 앞서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년이면은 트럭 운전수 대체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상품 판매하는 일,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책을 쓴다는 거지 이제 더 잘. 그 다음에 의사의 직업도 53년이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걱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할 것 같아가지고, 이랬는데,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별로 북한에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좋지 않은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더만, 이게 페북에, 여러분들도 페북 하시죠? 선생님도 이제 페북을 하는데, 이 페북에 보면은 내가 올리지 않았는데 내 사진이 실려있다고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 사진, 내가 여러 장이 있는데 교황님 오셨을 때도 나오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안 비슷하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금 이제 페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면 인식 기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맥락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파악하지 않고 안면 인식 그런 기술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랬더니 열심히 사진을 올리던 그 패친이 요즘 활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같이 사실은 경쟁하며 또 어떻게 보면 친구하며 이렇게 지내야 될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 뭐 기억할지 모르겠어 와이파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전체 학교에 보급하고 그러는데 우리 재능고등학교는 그 이전에 다 보급한 거예요. 그런 뜻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학과 이런 것도 이제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될 거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4차 산업혁명 그런 쪽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휴대폰 가지고 옆팀이나 보지 말고 그죠? 계획적으로 잘 활용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유명한 미래학자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도 아니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여기에서 21가지 제안 중에서 19번째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발 하라리는 이 사람도 명상을 한대. 하루에 2시간씩. 빌 게이츠도 명상을 한대요. 유명한 사람들.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이제 새로운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나는 누구일까 이런 것을 알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줘.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너는 점심시간에 뭘 먹을 거야? 너는 영화 뭘 볼 거야? 음악을 뭘 들을 거야? 요즘에 막 서비스를 해가지고 다 그런 거 추천해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져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야? 인공지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예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제가 이제 중요한 시대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해킹당하고 인공지능의 노예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런 거고 여러분 학교에 와봤을 때 여러분 보기에 왼쪽에 흐릿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다. 보이나요? 우민호 선생님 대답해봐. 네,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못 읽으니까 우민호 선생님이 저 시집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시안 쌤이 명상 얘기를 했잖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런 거야. 나 스스로도 자세히 보아야 이쁜 거야. 오래 보아야 나 자신도 봐야 사랑스러운 거고.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이러면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느끼게 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저 재능관 앞에다가 그걸 크게 써붙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시를 볼 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드라마는 별로 안 보는데요. 지난 연휴인가? 그때 한번 기회가 돼서 넷플릭스에서 뭐라보긴가 해가지고 요 밑에 나와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아보기를 해가지고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 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적어왔어. 나도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60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도 이렇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날 때 한번 읽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했는데 아주 대사가 좋아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처절하게 후회했던 기억, 남을 상처주고 또 상처받았던 기억,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사는 자만이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유연해질 수가 있지. 행복은 그런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마. 잊지 말고 이겨내.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그 고문영이 거기에 작가는 고문영 강태하고 고문영하고 나누는 그 대화인데, 그래, 여러분들도 이제 고3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고3년 동안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그런 이런저런 즐거운 일들도 있을 거고 아픈 일들도 있을 거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정말 참 이렇게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어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슴 한구석에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품고 사는 거야. 그죠? 그걸 그냥 이렇게 잊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죠. 품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어린애가 될 거야. 이제 고3인데 영혼을 키우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 연금술사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지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아의 신화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어떠한 것들, 자아의 신화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 도와준다는 거야. 그런 건데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아프리카 피라미드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 동네 허름한 교회 앞마당에서 금은 보화를 캐내는 뭐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는 건데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코이라는 물고기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 코이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래요. 물고기인데 이게 어항에다가 넣어놓으면 5cm 크기로 자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족관에다 넣어놓으면 25cm, 연못에 넣어놓으면 연못이나 강에 가면 1m 이렇게 해서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넓은 바다를 꿈꾸라 이거죠. 편안한 어항이나 무슨 안락한 수족관 이런 데에서 안전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터해가지고 더 나을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 대로 또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코이라는 물고기하고 비슷한 거야. 어항 속에서 그냥 안전하면서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먹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다면 5cm 크기로 자랄 것이고, 연못, 바다, 강 이쪽에 나가서 정말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러면 1m 크기로 다 자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니체도 그랬어. 우리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망치 읽은 철학자라고 그래. 그래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기존의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박살낸 거야. 망치로 다 깨부수고 새로운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돌 속에 잠자고 있는 형상을 깨서 내 진짜의 그런 모습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갈 그런 세상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준비했냐면, 공부만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 밑에 호모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지식, 지혜까지 포함하는 그런 용어지만 지식적인 이런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우수한 거고 바람직하고 좋은 거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관점이 바뀐다는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로 호모 사피엔스 말고 호모 파베르, 호모 루덴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호모 파베르는 뭐야? 거기 유인원에서부터 컴퓨터 앞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하나씩 도구를 들고 있잖아. 인간은 도구를 들고 만물의 영장이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AI나 로봇 이런 것들을 도구로 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호모 파베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재미있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호모 루덴스라고 하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거 업체에 나가서 일하는 거 이런 거 힘들고 하고 그러지. 근데 놀이하듯이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러면 가능하면 즐기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가요? 더 할까요? 한 20분은 더 할 수 있는데. 그래 여러분 아무튼 지금 이제 중소기업 이해 이런 것을 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3학년 마치고 이제 성인으로 되어서 나가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야. 아까 산업혁명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생산기술 이런 것만 이 산업혁명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자아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의 혁명을 거쳤다고 생각하나? 물론 태어났을 때 적어도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한 1차 자아혁명을 한번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3 마치고 성인이 되어서 인천재능고등학교를 떠날 때쯤에서 또 한 번의 자아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아혁명,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동력이잖아, 에너지. 내가 자아혁신을 하면서 더 큰 호의가 1m 물고기를 이렇게 잘하는데 물론 바다에 가면 위험하죠. 위험한 것도 많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까 니체가 얘기한 대로 내 겉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바위돌을 망치로 깨버리고 잘 흔들어 깨워서 큰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인천재능고등학교 이제 여러분들의 모교가 될 텐데 학교에다가도 동문으로서 이제 후배들 잘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도네이션도 좀 할 수 있는 아까 제임스 와트처럼 아니면 튜링처럼 우리나라 집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담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는데 안전, 건강 여기에 정말 주의하고 PC방 가지 말고 노래방 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안전수칙 꼭 지키면서 마스크 착용 잘하고 바깥에 외출하고 그럴 때는 그러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